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하네요.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이제 곧 온산에 단풍이 들겠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막새와 마님은 작은 초가에서 며칠을 신혼살림을 차리듯 살게 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 꽃과 나비가 날고 산천 초목만이 둘을 반기는 그런 곳에서 둘의 사랑을 꽃피울 생각을 하니 막새는 콧노래를 멈출 수가 없었다. 산등성이를 지나면서 막새는 들꽃을 연신 꺾으며 갔다. 초가에 들어서자 집안에 꽃향기가 가득하였다. 마님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방을 정리해 놔서 깨끗할 겁니다요. 그래, 그러지 않아도 들어서자마자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구나. 너는 어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느냐. 마님도 제가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럼 막새 아니면 누가 날 알아주겠냐. 어서 가져온 짐부터 정리를 하자꾸나. 예, 마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놓을게요. 그러면서 들꽃부터 정리해 먼저 있던 들꽃을 바꿔놓고 부엌에서 아궁이에 군불부터 뗐다. 서둘러 저녁 밥상을 들여왔다. 아니, 내가 밥도 할 줄 아느냐? 마님 저희 같은 사람은 다 할 줄 알아야 살거든요. 서둘러서 하느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님 시장 하시죠. 어서 드세요. 그래, 어서 먹자. 마님 오늘은 대충 드시고요. 내일은 장날이니 먹을 거리를 사오겠습니다요. 어서 같이 먹자꾸나. 너는 못하는 게 없구나. 음식도 맛있게 잘했다. 아구 다행입니다요. 둘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마님이 미리 준비해서 갖고 온 술을 막새에게 따라주었다. 마님, 이건 언제 준비하셨습니까요? 나 혼자 있을 때 방에 두고 한 잔씩 하곤 했었단다. 이제 너와 둘이 먹을 수 있어 너무 좋구나. 마님, 이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편히 드세요. 그래. 오늘은 질펀이 마셔보자. 그렇게 둘은 주거니 받거니 얼근이 취할 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감싸 안았다. 둘은 정염을 불태웠다. 마님 너무나 행복합니다요. 그래, 나도 행복하다. 마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막새에게 교태롭게 눈웃음을 치며 막새를 끌어안았다. 막새는 마님이 다른 날과 다르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이었다. 장소가 장소니만큼 누구의 눈치를 볼 일이 없으니 더욱더 그럴 것이다. 막새 또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님에게 애무를 하는 것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다시금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막새야. 마님. 서로 이름만 반복해서 부를 뿐 둘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마님의 하얀 목덜미에 흐르는 땀방울은 달빛에 반짝거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하얀이는 더욱더 하얗게 빛났다. 마님의 향기는 들꽃에 어우러져 더욱 향기로웠다. 막새의 어깨와 팔이 힘을 줄 때마다 근육이 울퉁불퉁 움직였다. 마님은 막새의 남자로서 힘이 전신으로 느끼며 황홀해했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되어 둘이 축 늘어진 채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둘은 누워 있었다. 달빛은 이둘을 오롯이 비춰주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밖에 비치는 달빛만을 보고 있었다. 마님, 밤에는 바람이 차니 이불을 덮으세요. 아직 괜찮으니 그대로 있으려무나. 막새는 마님이 곧불에 걸릴까봐 차렵 이불을 살며시 덮어줬다. 마님은 방긋이 미소 지었다. 창문 밖 솟을 바람이 싹 대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산속 바람 소리는 더더욱 크게 들리는 것이다. 둘은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다. 그대로 바깥 찬 기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구태여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는 둘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눈을 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또다시 둘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어제의 달콤했던 밤을 잊지 않으려는 듯 둘은 애타게 서로를 갈망했다. 막새는 마님을 처음 만나듯 얼굴부터 천천히 사랑의 입맞춤을 해가는 것이었다. 마님은 뜨겁게 안아주는 것이다. 둘은 아마도 이런 나날을 기대하고 이 오두막을 얻은 것이다. 막새야, 너는 어쩜 내가 평생을 느껴보지 못할 사랑을 주는구나. 마님, 전 평생을 마님의 사내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여기서 남아 원 없이 사랑을 하자꾸나. 그러면서 둘은 한 몸이 되어 틈이 없이 딱 붙어 있었다.
아. 마님의 신음소리는 온 산천을 뒤덮었다. 막새는 그럴 때마다 더 격렬히 사랑을 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둘은 서둘러 일어났다. 서두르지 않으면 장이 파장을 하기 때문이다. 서둘러 장을 갔다. 호호하면서 산을 내려오는 시간이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서둘러야겠다. 당장 먹을 먹거리만 사자. 너무 늦은 시간에 내려왔으니 바로 올라가야겠다. 네 마님, 우선 먹을 거리만 사가지고 올라가야겠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산에 오르려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 위험하기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시간조차 둘은 즐거운 것이다. 어둑어둑 산길이 어둡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머리가 쭈뼛하게 솟았다. 거기 누구야? 귀신이면 가고 사람이면 냉큼 나와라. 막새가 호기롭게 소리쳤다. 순간 조용해졌다. 둘은 꽉 잡은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러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막새야, 누구냐? 왜 이리 조용하냐? 마님 걱정 마세요. 지나가는 산짐승인가 봐요. 막새는 마님을 안심시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 부스럭 부시식하고 거친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젠 무서워 도저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다. 이때 갑자기 시커먼 사람들이 그 둘을 빙 둘렀다. 앞불사 이 산에 산도적들이 있을 줄 몰랐던 것이다. 누구시오? 막새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하하하, 우린 이 산의 주인이다. 너희가 소문을 못 들었나 보구나. 껄껄껄. 살려주세요. 저희 가진 것을 다 드릴 테니 살려만 주세요. 막새는 오금이 저렸다. 마님은 기절할 것 같은 걸 정신을 바짝 차렸다. 허허, 이 안악은 돈푼개나 있어 보이는데 있는 것 다 내놓으시오. 네, 있는 거 다 줄 테니 목숨만 살려주게. 어허, 말투가 양반댁인가 보네. 어휴,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구먼. 오늘 횡재하는 날이네. 아니 이보게, 내 있는 거 다 줄 테니 목숨만 살려주게. 아이고, 목숨은 살려주죠. 만화님 가진 거 다 준다니 몸도 주면 목숨은 살려주리라. 아니, 이놈이 산적 주제에 누구를 넘보느냐? 어이구, 그래서 둘이 밤새 저 위에 오두막에서 노셨나. 아주 그림들 좋더라고. 그려. 하도 시끄럽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구만. 아, 옛날에 그 집의 주인도 우리들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오. 이렇게 새로운 손님이 금세 들어설지 몰랐지. 껄껄껄. 그랬다. 산도적들이 그 산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적질 뿐만 아니라 아녀자들을 겁탈하는 게 일상이라 그 산은 다들 피하고 가지 않았던 것이다. 막새는 그 내용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서둘러서 초가를 얻느라 주위를 돌아볼 새 없이 인적이 드문 외딴 집이 마음에 들어 얻은 것인데 집주인은 그 내용을 일러주지 않아 몰랐던 것이다. 내가 떠나는 사람들한테 단단히 일러두었지. 이 일을 발설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걸. 어쩌란 말이냐. 내가 마님을 이 도둑 소굴에 끌고 왔으니. 마님은 체념한 듯 죽은 듯이 넋을 잃고 있었다. 막새는 그들에게 끌려갔다. 그 중에 두목이라는 작자가 마님을 끌고 막새와 마님이 머무는 초가로 데려갔다. 아니 왜 이러시오? 내가 원하는 돈을 준다 하지 않았소. 허허, 이 마님께서 아주 간이 큰가 보. 여기까지 와서 머슴과 놀아나면서 나는 왜 안 돼요? 이러면서 마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는 게 아닌가. 아니 이러지 마시오. 정말 이러지 마시오. 아,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냐니까. 산적 두목은 마님이 도망갈 것 대비해 부하들을 밖에 망을 보게 하고 겁탈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그러니 내가 살려준다니까 왜 이리 앙탈이요. 자하자, 내가 머슴보다 더 즐겁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산도적 두목은 마님의 옷을 찢어버렸다. 그러자 마님의 우윳빛 같은 고운 살결이 달빛에 드러났다. 야야야, 정말 양반댁 마님은 살결도 보드랍구나야. 그러면서 마님을 강제로 끌어안았다. 마님은 산도적 힘에 눌려 꼼짝을 못하고 당해야만 했다. 마님은 안간힘을 쏟았지만 도저히 힘으로 당할 수가 없었다. 마님은 그동안의 일이 후회스러웠다. 너무 욕심을 부린 탓에 겪지 않아야 할 일을 겪어야 했다. 산도적은 마님을 계속 조롱하면서 마님을 힘들게 했다.
양반집 마님, 어젯밤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오늘 아침에도 난리도 아니더구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여기 숨어서 보느라고 한숨도 못 잤거든. 어서 똑같이 해보란 말이야. 마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만 감고 있었다. 이 험한 꼴을 눈뜨고는 도저히 당할 수 없어서였다. 만화님, 나는 그 모습만 못하오. 계속 짓거리는 두목에게 벗어나야 하건만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끌려다녀야 하는 걸까? 마님은 속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였다. 그래 생각난 것이 있었다. 어제 남았던 술이 있었다. 그럼 나 좀 잠시 풀어주면 내가 술 한 잔 올리리다. 그래 맞아. 어제 둘이 술들을 어지간히 드시더만. 그 술이 남았나 보. 그럼 갖고 오셔. 도망갈 생각일랑 아예 마셔. 바깥에 내 부하들이 있으니. 그렇게 잠시 풀려난 마님은 서둘러 부엌에서 술과 조금 남은 안주를 갖다 줬다. 산도적 두목은 목이 탔는지 병째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마님은 술을 넉넉히 가져온 게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자 산도적은 의외로 술에 약한지 두어 병을 쉬지 않고 먹더니 쓰러졌다. 그때 마님은 숨죽여 산도적의 칼을 들어 산도적을 찔렀다. 산도적은 엉겁결에 칼에 찔려 일어서지를 못했다. 그러나 워낙 힘이 좋은지라 피를 흘리며 마님을 잡았다. 마님은 어떡하든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산도적 두목의 손을 물어 뜯었다. 겨우 두목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에 밖에서 부하들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생각에선지 두목은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밖은 조용해졌다. 두목은 마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했지 않았어. 나를 다치게 한 건 용서할 테니 나랑 산속에서 같이 삽시다. 어차피 당신은 집에 간들 살 수가 없을 거요. 내 말을 들으시오. 아까는 그렇게 살려달라 애원하더니 지금 나를 찌르고 간들. 당신은 내 부하들한테 잡혀 죽게 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난 당신하고는 못 사니. 여기서 죽어도 좋소.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소. 그러나 난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소. 마님은 단호하게 두목에게 이야기하고 갖고 있던 칼로 자결을 하려 했다. 두목은 자결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칼을 뺏었다. 두목은 다시 한번 애원하다시피 마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다. 제발 부탁이오. 처음에는 당신을 겁탈하고 죽이려 했으나 당신을 안아보니 당신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 마음을 돌리길 바라오. 당신에게 막말한 걸 용서하시오. 내가 이렇게 험하게 살아 그런 것이니 용서하시오. 마님은 두목의 말이 들릴 리 만무한 것이다. 그럼 내가 데리고 온 머슴은 어쩐 거요? 당신이 내 말을 들으면 그놈은 살려보내리라. 마님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렇다면 나도 같이 여기서 풀어주시오. 내 여기 있었던 일은 함구할 테니 어서 풀어주시오. 안 될 말이오. 당신은 풀어줄 수가 없어. 내가 그러지 않았소. 머슴은 살려준다 하지 않았소. 그럼 머슴부터 살려주시오. 두목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밖에 부하들에게 이르기를 머슴을 풀어주라 명령을 했다. 그러자 밖에 있던 부하들은 두목을 보자 두목이 다친 것을 보고 순간 말릴 겨를도 없이 마님을 칼로 베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마님은 허무하게 죽게 되었다. 두목은 소리를 질렀다. 야 이놈들. 여자를 죽이면 어떡하냐. 나랑 살자고 달래고 있었는데 이런 죽일 놈들. 두목은 괴성을 질렀다. 소리가 하도 우렁차서 온 산이 쩌렁쩌렁 울렸다. 이렇게 서로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쫓다가 마님만 아까운 목숨만 잃었다. 우리 야담 잘 보셨습니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마님도 막쇠도 산도적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